여러분 혹시 약국에서 비타민 D 영양제를 집어들다가 내가 꼭 이걸 먹어야 하나 하고 망설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다들 챙겨 먹는다고 해서 또는 TV에서 좋다는 말을 들어서 그냥 구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알쓸 건강에서는 비타민에 대해 과장 없이 근거 있는 정보만 정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비타민 D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비타민 D는 이름은 비타민이지만 사실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아주 특별한 영양소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직접 합성될 수 있는 유일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죠. 태양의 자외선 B가 피부에 닿으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 전구체로 변환되고 이것이 간과 콩팥을 거쳐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 비타민 D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역할은 뼈 건강입니다. 명지병원 건강 강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칼슘이 대장에서 흡수되도록 돕고 흡수된 칼슘이 뼈에 잘 쌓이도록 도와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제대로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명지병원 자료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다수의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육 기능 유지에도 관여해 낙상 예방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빛만 잘 쬐면 비타민 D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일조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실내 생활 증가, 자외선 차단제 사용, 긴 소매 착용 등으로 인해 이제는 충분한 햇빛 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는 피부 자체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젊을 때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 햇빛을 쬐어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적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얼마나 흔할까요? 한겨레 의학 보도에 따르면 낮은 비타민 D 수치는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RM병원 자료에서는 미국 내분비학회 기준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mg/ml 미만이면 결핍, 22마질 2기 구운기 ml이면 부족으로 분류하며 30mg/ml 이상을 적정 수치로 봅니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내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낸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좋다는 것, 이것은 의학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인정받는 효과입니다. 칼슘 흡수를 돕고 골밀도를 유지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은 수십 년간 쌓인 근거를 통해 검증돼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비타민 D를 일일 권장량 이상 섭취하도록 권고하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을 지키기 위한 비타민 D 관리는 특히 60대 이후부터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암,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된 최신지견 논문은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비타민 D와 여러 질환의 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가 일관성이 떨어지며 아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약사 공론 역시 관찰 연구에서는 연관성이 보이지만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대부분 효과 입증에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질병이 많다는 관찰 결과가
비타민 D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으로는 비타민 D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특히 햇빛에 말린 것, 그리고 우유나 두유처럼 비타민 D가 강화된 식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품만으로 하루 필요량을 모두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어 한 토막에 약 400mg/60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인 600mg/800mg에 가까운 양입니다. 그래도 생선과 달걀을 꾸준히 드시는 것은 비타민 D 보충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보충제를 드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용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RM병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영양학회와 식약처가 제시하는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은 600mg/IU이며 혈중 농도를 30m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사 처방해 치료 용량을 일정 기간 복용한 뒤 유지 용량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속 지방에 축적됩니다. 장기간 과도하게 복용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구역질, 피로감, 심한 경우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의 혈중 수치를 확인한 후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정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가 뼈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라면 골다공증과 낙상 예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둘째, 암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로 본인의 수치를 확인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십시오. 무조건 먹는 것도 무조건 안 먹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알쓸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혈압, 당뇨 등 치료와 관리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